일본 여고생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져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 다락방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한 장의 오래된 지도에 대한 폭탄 발언과 학교에서 오랫동안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언론사와 여론은 물론 국회의 움직임까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 여고생의 어떤 발언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쿄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미즈노 아카리입니다. 17살이고요. 평범한 일본 고등학생이죠. 국어와 역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필기하고 시험 때 그대로 외우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특히 역사 시간에는 이와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다케시마는 예로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문장을 시험에 적어내면 만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게 진실이라 믿었고요. 의심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여름방학 첫날 교토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면서 바뀌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락방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카리, 저 다락방에 있는 상자들 좀 정리해 줄래? 나이가 들다 보니 높은 곳은 올라가기 힘들구나. 다락방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골동품으로 가득 찬 상자들 사이에서 청소를 하던 중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상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그 상자에는 마스다 하루키의 항해일지라고 낡은 종이에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메이지 시대에 남긴 항해일지와 여러 지도들이 가득했답니다. 와, 이런 보물을 발견하다니. 기쁜 마음으로 상자 속 내용물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조선해와 주변 도서라는 제목의 지도였습니다. 지도는 오래됐지만 선명했고 색이 바랜 부분도 있었지만 섬들의 윤곽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현재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이 분명히 조선 영토 쪽에 색칠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할머니께서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으니까요. 무슨 일이니, 아카리?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이 지도는 뭔가요?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지도를 보시고는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때로는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단다. 저 상자는 내 증조할아버지의 물건이야. 그분은 메이지 시대의 해군 장교로 근무하셨고 동해와 그 주변을 자주 항해하셨지. 할머니의 말씀에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지도가 틀린 건가요?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항상 일본 땅이었다고 배웠는데.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나뉘진 않아. 특히 역사는 더 복잡하단다. 저 상자는 내가 가져가도 좋아. 내 증조할아버지께서 역사에 관심 있는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절대적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증조할아버지의 지도 사이의 모순이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였어요. 일본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 의문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더 알아봐야겠어. 이것이 제 진실 찾기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말씀과 그 지도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사의 한 부분을 엿본 느낌이랄까요? 더 많은 퍼즐 조각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개학 첫날 역사 수업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과 달랐어요. 이와타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렸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말이 이제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그럴까? 증조 할아버지의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과 후에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작했지만 금방 한계를 느꼈습니다. 교내 자료들은 모두 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곧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까지 발을 넓혔죠.
다케시마 역사, 메이지 시대 영토, 일본 고지도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병행했고요. 처음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어요. 대부분 현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자료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답니다. 도서관 구석구석을 뒤지며 오래된 역사 자료집과 지도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때로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있기도 했죠. 그렇게 2주 동안 거의 매일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유키는 제가 왜 갑자기 역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해했지만 아직 제 발견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국립도서관 구석에 꽂혀있던 오래된 문서철에서 메이지 시대 자료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국립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이지 시대 문서철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이 내린 지령에 관한 자료였어요. 이 문서에는 놀랍게도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었어요. 공식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서를 복사해서 집에 가져왔고 밤늦게까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태정관은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는데 그런 기관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싶었거든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에도 시대의 개정 일본 여진호 정전도 1779년, 삼국 접양 지도 1785년 같은 고지도들에서도 다케시마는 조선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제작한 조선 동해안도에서도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05년 이전의 많은 일본 문서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1905년에 있었길래 갑자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걸까요? 더 조사해보니 그 해는 러일 전쟁 중이었고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다케시마를 편입했다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했고요. 마치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 된 느낌이었어요. 노트에 발견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죠. 날짜별로 출처별로 분류하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의심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증조 할아버지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해군 장교로서 직접 그 바다를 항해했던 분이었으니 그분의 지도가 거짓일 리 없었죠. 다음 역사 수업 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이유가 뭔가요?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란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이와타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침묵 후 선생님은 목을 가다듬으셨죠. 당시에는 측량 기술이 부정확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의 입장이 가장 정확한 거랍니다. 그런 오래된 자료는 현대 연구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져요. 자, 이제 교과서 3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의 대답은 제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남겼죠. 측량 기술이 부정확했다면 왜 지금의 정부 입장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메이지 정부 당시의 판단은 당시의 지식과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닐까요? 그래도 수업 중에 더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질문은 이미 교실에 파문을 일으켰나 봐요. 쉬는 시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카리, 그런 질문을 어디서 찾아본 거야? 한국 사이트 같은 데서? 다나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발견했어. 역사적 사실이 궁금했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죠. 그런 질문은 위험할 수 있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 미야모토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저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야. 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게 위험한 거지? 하지만 그날부터 일부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제 가장 친한 친구 유키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유키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다들 왜 이래? 나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인데. 점심시간에 유키에게 털어놓았어요. 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법이야. 특히 국가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그렇지. 하지만 나는 내 편이야, 아카리. 유키의 말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증조 할아버지의 지도를 다시 꺼내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왜 이런 지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알고 싶어. 다음 주말에 다시 교토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자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질문을 품고 교토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일 때쯤 마음속에 정리된 질문들을 하나씩 떠올렸답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는 걸까? 증조 할아버지는 왜 그런 지도를 가지고 계셨을까?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아셨다는 듯 따뜻한 녹차와 과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카리 또 왔구나. 내 표정을 보니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제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 학교에서의 질문, 친구들의 달라진 태도까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죠. 할머니, 왜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주고 싶구나. 사진첩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어떤 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묻자 할머니의 대답에 깜짝 놀랐답니다. 울릉도란다. 1960년대 초반, 나는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 역사 연구 모임에 속해 있었어. 그때 몰래 울릉도를 방문했었지. 물론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 마쓰다 하루키는 메이지 시대의 해군 장교였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역사 연구가이기도 했어. 그분은 실제 항해 경험을 토대로 지도와 해양 문서를 수집하셨단다. 나의 아버지, 즉 너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그분의 학문적 열정을 이어받아 역사학자가 되셨지. 할머니는 차를 다시 따르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마쓰다 가문은 항상 진실은 권력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가훈을 지켜왔단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이 1905년 다케시마를 편입했을 때 그것이 러일 전쟁 중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 당시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했거든. 하지만 할머니, 그럼 왜 지금 일본은 다케시마가 항상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는 때로 승자에 의해 다시 쓰이기도 한단다. 1905년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재해석되었지.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복잡하단다.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문서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이 조약에서 연합국은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단다. 이것이 현재까지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지. 그럼 진실은 뭐예요, 할머니? 다케시마는 정말 누구의 땅인가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카리야, 진실이란 단순하지 않단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내 스스로 판단해야 해.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애국이란 자기 나라의 잘못된 점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이란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메이지 시대 해군 장교로서의 고민과 역사가로서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이걸 가져가렴. 내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하지만 조심하렴. 이런 역사인식은 아직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단다.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생겼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침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용기를 이어받아야겠어. 도쿄로 돌아온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학교 문화제에서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섬들이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학교 역사 연구부에 이 주제를 제안했을 때 담당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좀 더 무난한 주제는 어떨까?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술 연구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제 진지한 태도에 선생님은 마지못해 승낙하셨지만 발표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다르셨죠. 유키와 함께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유키도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아카리, 나도 할아버지께 들었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유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자료와 도서관에서 찾은 역사적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의 공식 지도와 문서 변화를 연대순으로 분석했고 각국의 주장도 객관적으로 비교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놀라운 사실도 더 발견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찾았거든요. 발표 일주일 전 예비 심사가 있었어요. 이와타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앞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자료들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우려를 표하셨죠. 하지만 이건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특정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긴 침묵 후 이와타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러일 전쟁 부분과 1905년 편입 관련 내용은 수정해야겠어요. 그리고 태정관 지령 부분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타협점을 찾아야 했어요. 몇 가지 부분은 선생님의 제안대로 수정했지만 핵심 역사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저는 진실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건 청중의 몫이니까요. 드디어 문화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에 섰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심지어 몇몇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미즈노 아카리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섬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이 발표는 특정 영토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메이지 시대 이전과 이후의 일본 지도와 문서들을 연대순으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부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했어요.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이란 자기 나라의 과거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 학부모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났어요. 발표 후 예상대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를 향한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저를 반일이라고 비난했고 익명의 쪽지로 한국으로 가라는 메시지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과 지지를 보였어요. 아카리, 내 발표 정말 흥미로웠어. 나도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몰랐어.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하는 거지?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는 말에 정말 공감해.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와타 선생님이었습니다. 문화제 일주일 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의 발표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너의 발표를 듣고 나서 역사 교사로서 내가 한쪽 면만 가르쳤다는 걸 깨달았어.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와타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문화제 발표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으킨 작은 파문이 곧 잊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파문은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학교를 넘어 퍼져나갔답니다. 놀랍게도 저희 학교 신문부에서 제 발표를 기사화했어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 미즈노 아카리의 도전적인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이 기사가 지역 교육청의 눈에 띄었고 몇몇 대학 교수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메이지 대학의 역사학과 나카무라 교수님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저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미즈노양 자료 수집과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심층적 연구를 했다는 게 놀라워요. 더 놀라운 일은 제 발표 자료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댓글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어요.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직접 검증해 봐야겠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익을 해친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같은 댓글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건 객관적 역사 자료일 뿐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유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다양한 역사의 목소리라는 소규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격주로 모여 동아시아 역사의 여러 관점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죠. 놀랍게도 이와타 선생님이 우리 동아리 고문을 자청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접하는 것은 중요해요. 물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첫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는 침묵된 역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일본 근현대사의 여러 측면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제주도 4.3 사건, 오키나와 전투의 민간인 희생, 제1교포의 역사 등 쉽지 않은 주제들을 다뤘지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진지하게 연구했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님들은 우리 동아리 활동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여전히 가끔 날아오기도 해요.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인 주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 말씀대로 진정한 애국이란 자기 나라의 과거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께서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증조할아버지 마스다 하루키의 항해 일지 원본이었죠. 할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너의 여정이 자랑스럽구나. 증조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이 일지가 앞으로도 너에게 용기를 줄 거란다. 역사는 때로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온단다. 오늘 아침 증조할아버지의 일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는 국경을 모른다. 파도는 어느 나라 것도 아니며 섬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이 그은 선은 종이 위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다. 저는 이제 알아요. 역사는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질문이 더 큰 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우리는 오늘도 진지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으니까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